네, 두 번째 시간으로서 추석하면 속식으로 송편이라는 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 원래 송편은 소나무 송자와 떡병자를 써서 송병이라고 하는데, 떡을 높여 표현하는 말이 편입니다. 이런 연유에서 송병에서 송편이라는 이름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송편은 다양한 종류도 있지만 특징적인 것이 원래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 모양입니다. 이 반달 모양이 되기 전에는 송편의 피가 원형으로 보름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백제의 의저왕 때 의저왕이 꿈을 꿨는데, 백제는 보름달이 이렇게 떠 있고 신라에는 그 경주에 초생달이 뜨는 꿈을 꾸어서 그 점쟁이를 보는 점쟁이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점쟁이가 이제 말을 하는 것을 주저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름달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만월이 됐기 때문에 꽉 찬 것이기 때문에 백제의 수명이 다 됐다, 이런 뜻이고, 신라는 초생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커나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엿들은 그 당시에 세작,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간첩이죠. 이 세작이 그 이야기를 경주에다 이제 퍼뜨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큰 나라가 되고 1000년을 이게 다 채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동그란 거를 먹는 것보다는 그걸 반절로 접어서 송편을 만들어서 송편 모양으로 만들어서 먹는 게 좋겠다 해서 송편이 탄생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옵니다. 이 송편 역시 우리 농사에서도 풍성한 수확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송편에 까는 솔잎은 송편의 이름에서 나오듯이 송편은 솔잎을 깔고 찌는 것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습니다. 송편은 고물이 없는 떡입니다. 그래서 그냥 찌게 되면 엉켜붙기 때문에 솔잎을 깔아서 송편과 송편 사이가 들러붙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솔향이 배어서 좋은 향을 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솔잎에는 향균 작용 성분이 있어서 더운 날씨에 추석 때 송편의 부패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실질적인 이유와 함께 송편을 먹으면 소나무처럼 건강해지고 끈기가 생기고 절개와 지조가 강해진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떡입니다. 다음은 추석 놀이를 한번 되돌아보면, 제일 강강술래, 밝은 달 아래서 강강술래가 있고, 그 다음에 줄놀이, 줄타기 놀이 같은 거, 그 다음에 거북이 놀이라고 하고, 이게 애군을 물리치고 하는 그런 놀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씨름이 있었고, 윷놀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풍물 놀이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차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라는 것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조상에게 올리는 제례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조상을 숭배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제례 중에 하나입니다. 차례는 언제 지내는가 하면, 예전에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상망이라고 해서 지냈고, 그리고 설, 한식, 추석, 동지에 지냈는데, 지금은 설과 추석 등의 명절의 날에만 이제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에는 아침 일찍 지냈는데, 지금은 먼 곳에서 자손들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좀 늦은
아침에 지내는 편입니다. 차례는 누구에게 지내는 제사인가? 물론 조상님한테 드리는 제사지만 돌아가신 조상 가운데 자신으로부터 4대족,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까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조 할아버지까지 모시는 제사를 모시는 집안은 4대 봉사를 하는 집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손 집안, 장손 집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대 이상은, 고조부 이상은 시제, 사시제를 4번 날을 받아서 지냈다고 합니다만, 지금은 예전에는 봄, 가을로 나눠서 시제를 지냈는데, 지금은 봄, 가을 중에 한 번 찾아서 지내는 것으로 완전히 축소돼서 지금도 지내고 있는 그 제사가 시제입니다. 차례는 누가 지내는가? 그러면 종법에, 그러니까 집안의 어떤 법의 원리에 따라서 장자나 장손이 제주가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차손일 경우, 차손이라는 건 그 집안의 그 차손의 그 집안의 가장이 제주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십니다. 그다음에 차례는 어디서 지내는가? 예전에는 집안에 다 사당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사당은 집이 있으면 집 가운데서 봤을 때 북쪽과 동쪽, 그러니까 그 북동쪽에 그 중간인 북쪽과 동쪽의 가운데인 북동쪽에 이 사당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당은 꼭 북동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절의 방위는 어떤 그 집이 딱 있으면 그 집 뒤는 북이고 남쪽은 앞쪽은 남이고, 그다음에 좌측은 동쪽에 우측은 서쪽이고, 그래서 범옥지제 불문 하양벼락에 해서 무릇 사당을 앉힐 때는 앞이 남쪽이고 뒤에가 북쪽이고 좌측이 동쪽이고 우측이 서쪽이다. 이게 예절의 방위를 이 사당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당이 없으면 되게 대청이나 큰 방에서 지내게 되고요. 또 가옥의 구조나 지방의 구조나 지방, 그리고 가문에 따라서는 주로 이제 큰 대청이나 큰 마당의 방에서 이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차례를 지내려면 어떤 것을 준비하냐면, 고조까지 4대 봉사를 할 경우에는 신의를 모시는 교의,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는 그 신의를 모시는 이 자리가 뒤에 있는 신의를 넣는 그 의자가 교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상, 그다음 제기, 이런 것이 제기죠. 그다음 여기 향암, 요 향로, 향암, 이게 향암, 이게 소탁, 이런 또 돗자리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4대를 동시에 지낼 경우에는 교의와 제상 4벌이 필요합니다. 이게 4개의 제상이 이렇게 따로따로 설치를 합니다만, 준비가 어려우면 윗대 조상부터 차례로 여러 번 지낸다든가, 상이 하나 있으면 한 번씩 바꿔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4번 지내거나.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한 제상에 이렇게 신의를 4분, 3분을 붙이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차례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차례의 제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차례 음식은 계절의 특식을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이므로, 설에는 떡국, 추석에는 송편을 올립니다. 나머지는 기제사 음식과 유사합니다. 차례상은 어떻게 차리는가? 상 차림의 기본은 기제와 같으나 몇 가지 다른 점만을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은 고기와 생선 및 닭, 그러니까 육적, 어적, 개적을 따로 담지 않고 한 그릇에 담아 미리 올리는다. 두 번째, 밥과 국, 그러니까 이 밥과 국이라는 말도 제사 용어에서는 높임말로 밥은 매, 국은 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에는 떡국을 넣고 추석에는 송편을 넣거나, 떡의 위치에 가문의 풍속에 따라서 밥과 국을 같이 올리기도 한다. 자, 진설도를 기준해서 한번 보면 이렇게 북쪽과 남쪽에
이렇게 제상이 설치돼서 신이가 모셔지는 다면 이렇게 신이가 모셔지면 이곳이 무슨 자연의 방위가 아니라도 무조건 이게 북쪽으로 보는 것이 예절 방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에는 잔대와 그 다음에 이렇게 송편을 넣고 여기는 시제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기다 가운데다 넣는 시제는 중국의 예법인데 우리의 예법에는 좌단, 좌측에 여기다 넣는 경우가 또 여기다 넣는 집안도 있고 그래서 좌단에다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전유월의 전입니다. 이게 소적, 어전 이렇게 전인데 이렇게 전을 3전을 넣고 그다음 육적, 개적, 어적 이런 식으로 나란히 2열에 넣고 3열에는 촛대하고 그다음에 육탕, 어탕, 소탕 이렇게 해서 3개의 탕과 육소탕 이게 두부입니다. 그다음에 간장을 넣고 그다음 네 번째 열에는 후포를 넣고 삼색나물을 넣고 그다음에 이 삼색나물이라는 것은 근지엽이라고 하는데 색깔이 서쪽이 흰 색깔이니까 이게 도라지, 그다음 가운데는 그 줄기를 넣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청색의 나물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나물과 그 다음에 침채, 물김치죠. 그 다음에 생채를 넣고 그 다음에 식혜를 넣는데 여기서 식혜를 넣는 것은 차례 때는 식혜, 밥알을 삭힌 식혜를 넣고 기제사 때는 젓갈해라고 해서 그 해를 넣습니다. 그게 좀 다르죠. 다섯 번째는 과줄인데 대추, 밤, 배, 감, 사과, 과자류 그 다음에 그 계절에 나오는 과일을 넣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향로와 소탁이 있고 그다음 제주와 잔이 있고 주합이 있어요. 이건 퇴기잔이고요. 이 잔은 뇌주 분양 강신할 때 여기다가 이 향에 있는 이게 모삭기입니다. 이 모삭기라는 건 뭐냐면 조상님의 묘에서 깨끗한 흙을 파다가 또 조상님의 묘에 있는 그 띠풀을 묶어서 마치 이게 무덤을 이동해 놓은 것 같이 만드는 것이 모삭기입니다. 그래서 추석에 만들어서 다음 추석에 갖다 벌초할 때 다시 거기다 갖다 놓고 새로운 흙으로 갖다가 집에다 모셔놓는 것이 이제 모삭기라고 합니다. 자, 차례를 준비하는 절차는 어떻게 지내는가? 차례를 지내려면 3일 전부터 목욕 제기를 하고 심신을 청결해야 하고 차례 당일 아침에는 사당과 제청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집안의 안주인을 중심으로 해서 탕, 떡, 부침 등의 차례 음식을 준비하고 남자들은 충문, 지방, 꼬치, 제기 등을 필요한 기구들을 준비해서 또 닦고 해서 또는 과일과 고기 등을 정리해서 해주로 장만하고 차례를 지내는 시간이 되면 제상과 병풍 등 집기를 준비하고 차례는 기제사와 달리 충문을 읽지 않고 잔을 한 번만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예지만 제사를 지내면서 특별한 집안에 일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고유를 하는 의미에서 꼭 충문을 읽는 것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제사를 할 때는 술을 3번 올리고 축을 읽는 것이 되는데 그러니까 명절 때는 무축단언이라 해서 축을 안 읽는다. 차례의 유래를 보면 차례는 원래 차를 올리는 예를 말하는데 신라시대에 충담사가 매년 중3과 중9에 차를 끓여 남산 사마령의 미륵세존에게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시대는 팔관이나 연회나 경연전에서 설, 단오, 추석, 중구 그러니까 9월 9일에 차를 올렸어요. 그래서 그 기록은 이규보라는 분이 쓰신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것에 종이선사의 제사에 차와 과일을 올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된 걸 보면 제사에 차를 썼다는 것이 고려 때부터 있었다. 그러나 삼국사기 및 고려사 같은 역사서와
주자가래, 가래, 집남, 차례, 별남 등과 같은 예서에도 차례라고 명명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자가래의 망참에 보면은 보름에는 사당에 술을 쓰지 않고 차만 올리는 예가 있다. 이에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주자가래를 널리 쓰면서 사당 또는 영당에 차를 올리면서 행하는 예를 차례라고 명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권문의 초간일기, 여러분들이 예천에 가면 초간정이라는 곳에 있는 그 호가 초간인 권문회라는 선생님께서 쓰신 그 문헌 자료에 의하면 매월 초하루나 보름 명절에 사당에서 차례를 지낸 행차례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때 사당에서 단지 국수와 떡을 올려놓고 술 한 잔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술을 한 잔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오고 있다. 조선 후기에 오면 지제와 묘제가 사시제보다도 중시되고 차례가 사시제를 대신해서 사당에서 설과 추석, 동지, 단오 등의 행해짐에 따라서 차례상도 지제상에 준하여 처리되고 밥과 국 대신에 시절 속식인 떡국과 송편을 올렸다. 차례는 간소한 약식 제사로서 매월 초하루 보름날 그리고 명절에 조상님 생신날에 지내며 보통 아침에는 낮에 지냈었는데, 가래를 비롯해 예사에는 차례라는 말이 없으나 우리나라에서 관습적으로 민속명절에 조상에 올리는 제사로 이어왔다. 차례는 지제를 지내는 조상에게 지내는데, 예를 들어서 고조부까지 4대를 봉사하는 가정에서는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 등 8분의 조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례는 명절날 아침에 각 가정에서 조상의 신주나 지방 또는 사진을 모시고 지내고 있습니다. 차례도 물론 기제를 지낸 장소는 집에서 지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이나 가문의 전통에 따라 한식이나 추석에는 산소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기제와 차례의 차이는, 기제와 차례의 차이는 제사 지내는 날은, 기제는 돌아가신 날, 휴일, 불임,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할머니들이나 어머님들은 서로 인수인계를 하면서 제삿날은 산날을 기준해서 지내라.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 전날 밤중 12시 넘어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전해 오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한 제사 시간은 축시일각이라고 해서 1시 15분에 한문이라는 그 과정의 시간이 됐을 때가 바로 제사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1시 15분에 한문으로 제사를 지내는다면 그 돌아가신 날 첫 번째 행사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제사이기 때문에 밤중 12시에 제사를 지낸다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지내는 것이 맞습니다만, 요즘에는 초저녁에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전부 제사 전날 다신해서 실질적인 제사를 지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돌아가신 날 저녁에 또는 그날이 다행스럽게 일요일이라 했다면 형제간들이 일요일 아침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차례는 동짓날, 설날, 한식날, 한가인날 지내는 것이고, 시간은 기제는 밤에 지내는다. 근데 꼭 밤에 지내라는 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운주 시대에 그 제사를 지내는 걸 보면 한나라 때는 자시 12시에 지냈어요. 그 다음에 은나라 때는 낮 12시에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주나라 때는 인시 새벽 4시에 제사를 지낸 걸 보면 낮에 지내든 밤에 지내든 새벽에 지내든 그 시대에 따라서 변한 걸 봤기 때문에, 우리도 고대 농경사회 시대 때는 가능할 수도 있었던 얘기지만 지금같이 아주 세상이 바쁘게 사는 이 세상에서 제사 지는 시간만은 우리가 돌아가신 날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낮이 됐든 밤이 됐든 저녁 때가 됐든 잘 정해서 활용해서 지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는 장자손의 집에서 지내지만 차례는 사당이나 묘지에서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제수는 기제 때는 밥을 매라겠죠. 그 다음 국, 갱이라고 하죠. 그 다음 해,
조기 젓갈, 또 이런 가자미 식혜 있죠. 그럴 때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절에는 설날에 떡국, 한식에는 화전, 쑥떡, 그다음에 한가위 때는 송편. 그래서 식혜를 넣습니다. 건더기가 있는 식혜 건더기가 있는 거를 올리고, 절차는 기제는 술은 3원, 독축은 술을 올릴 때마다 독축을 하고 술을 올릴 때마다 죄주와 잔반을 내려서 술을 좀 따라서 올리고, 적은 술을 올릴 때마다 올리고, 첨작을 할 때는 한문, 계문, 숙주로 올리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적 같은 거는 초원을 할 때 육전, 그 다음에 아언을 할 때는 계적, 그 다음에 뭐 초원을 할 때, 중원을 할 때는 어전, 어적,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술이 한 잔 올라갈 때마다 적을 올리는 이런 일을 했고, 첨작은 한문을, 첨작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문이라는 게 뭐냐면 문을 닫아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그런 불을 끄고 촛불만 켜놓고 문을 닫아서 담배 한 대 필 정도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삼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헛기침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열고 숙수, 진숙수 해가지고 숭늉을 올리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무축 단언이라고 했는데 축을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주가 없어요. 술을 그 바닥에다 이렇게 따는 것은 없고, 주전자를 들고 제상 위에 잔반에 그냥 직접 쭉 딸고 다니면서 하고, 신찬 때 삼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삼적을 한 번에 이게 올리는 것이 있고, 첨작이 없다. 그리고 계문과 한문과 계문이 없고 숙수가 없다. 이게 차례고 기제가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2번의 기제를 지내는 경우에는 따로따로 2번을 지내고, 차례는 한 번에 지낸다. 이게 기제와 차례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추석 차례의 참고사항은 무축단언이라고 했죠. 첫째, 필히 핵과일을 올려라. 그래서 곶감이 아닌 침시, 그 감을 올린 것이나 홍시, 또 마른 대추가 아닌 풋대추를 올리고 풋밤을 올리라. 이게 참고사항이고요. 두 번째, 핵곡식으로 송편을 빚어라. 그 다음에 닭은 필히, 개적을 올릴 때는 꼭 닭의 머리가 있어야 되고, 머리가 있는 닭으로 개적을 만들어라. 그 다음은 참적, 3가지 적은 한 제기의 폭에서 올린다. 이거는 고증이 자료는 가래, 건지, 1편, 5쪽에 정지상망 측참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사례필랑 권 8, 8번째 책에 제사 쪽에 7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추석 차례의 참고사항은 이상과 같다.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제사를 지내는 절차의 예서별로 진설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